연이은 오심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김하성 또한 제대로 배트를 못 휘두르는 상황까지 오늘 경기에서 계속되는 오심으로 김하성의 기록이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김하성이 우두커니 타석에서 심판을 바라봅니다. 설전이 심하게 이어지지는 않지만 분명 불만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꾹꾹 누르고 다시 공에 집중하지만 선수도 사람인데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래 들어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김하성은 올 시즌 들어 유독 볼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경기 최악의 오심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잦아진 것이죠. 오늘도 오심으로 김하성의 페이스는 급격히 떨어졌고 팀은 승리했지만 개인 스탯도 신경 써야 하는 김하성이 무안타를 기록한 것입니다. 9월 4일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경기에서도 오심은 이날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트라이크볼 판정이 하필 김하성의 타석에서 나왔죠. 하지만 이날 경기를 관장한 라이언 윌리스 주심은 삼진을 선언했고 김하성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다고 확신했지만 하지만 판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며 허탈하게 물러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면 수긍해야겠지요. 하지만 왜 유독 김하성에게만 심판들이 오심을 내는 것인지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자유와 개인을 최고로 생각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오심은 계속됐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했고 관중들은 손가락질하며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명백한 오심이었습니다. 시심판 판정의 정확도를 집계하는 엄파이어 스코어카드는 오늘 경기 최악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으로 이 장면을 꼽았습니다. 이 분석은 얼마나 형편없는 콜이었는지 그리고 경기 상황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죠. 기계적인 분석 외에도 승리 확률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정황도 보는 것인데 첫 타석인 상황임에도 이 콜이 최악으로 뽑혔다는 것은 김하성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윌리스 주심이 콜을 제대로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정확도는 95%로 평균을 넘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이 정도만 돼도 나쁜 수치는 아니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의 상황은 주심의 문제는 물론 김하성의 뛰어난 선구안을 상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볼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완전한 스트라이크를 볼로 판정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오심은 보더라인 근처의 아슬아슬한 공에서 나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과연 오늘 이건 정말 주심이 잘못 본 것일까 하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이 빨라지고 변형 패스트볼이 늘어나면서 심판들의 고충도 크다고 합니다. 즉 김하성이 오심 희생양이 된다는 건 그만큼 공을 잘 골라낸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이겠죠. 김하성이 안 치면 김하성이 억울해하면 볼이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하성의 향상된 선구안은 통계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처럼 강한 타구를 펑펑 날리는 선수는 아닙니다. 대신 끈질긴 승부로 팀에 공헌하는 선수로 유인구의 좀처럼 속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수들로서는 굉장히 성가신 선수라는 것이죠. 메이저리그 통산 1500승의 명장 밥 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이 김하성을 1번으로 신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김하성의 올해 체이스 레이트는 단 19.5%의 지표를 보여줍니다. 10개의 볼이 있다면 2개 정도만 손이 나오는 것이죠. 이는 메이저리그 상위 7% 수준의 엘리트 스코어입니다. 2021년 김하성의 체이스 레이트는 24.2%, 지난해는 24.9%였습니다. 올해 이 수치가 확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존 바깥의 공에 콘택트가 되는 경우도 지난해 66.7%에서 올해 72%로 향상됐고 존 바깥으로 나가는 공의 헛스윙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은 21.6%를 보여줍니다. 김하성은 전형적인 거포가 아닙니다. 이를 고려하면 조금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9.1%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경력 최저인 17.3%를 기록 중입니다. 역시 메이저리그 상위 10%의 엘리트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구도 이것에 대한 편견은 없을 것입니다. 리드오프로 옮긴 뒤 출루에 중점을 둬서 그런지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공격 적극성은 줄었습니다. 스윙 비율은 첫 2년간 44%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37.8%로 크게 떨어졌고 특히 초구는 거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구 스윙 비율은 24.9%였지만 올해는 19.3%입니다. 2021년 31.6%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요약하면 김하성은 더 신중하게 타석에 임하며 공을 보고 헛스윙을 많이 하지 않으며 유인구도 잘 참아낸다는 것이죠. 볼넷이 늘어나고 상대 투수를 짜증나게 하는 승부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수치는 팀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 최종적인 결과도 좋아진 것이죠. 김하성의 올해 삼진 비율은 18.9%에 불과하며 반면 볼넷 비율이 12.1%까지 올렸습니다. 볼넷 비율도 메이저리그 상위 13%나 되는 셈이죠. 꼭 안타가 아니더라도 출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볼넷입니다. 인내보다는 공을 시원하게 부수는 유형의 선수가 많은 샌디에이고에서는 이런 장점이 더 특화돼 빛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코파크의 팬들이 김하성의 끈질긴 승부에 박수를 보내는 건 김하성이 리드오프로서 팀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모여 김하성이 왜 대단한 선수인지 보여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드글러브에 도전합니다. MLB.com은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의 가치가 어디까지 치솟을까? 메이저리그 최고 이루수 한 명이라며 홈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MLB.com은 4일 올해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는 누구였나라며 남은 시즌 동안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분류해 유력 후보, 경쟁자, 다크호스로 분류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루수 후보라고 밝히며 이와 함께 김하성을 올 MLB 이루수 후보 경쟁자로 전체 8명 중 4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올 MLB는 팬 투표 50%와 전문가 패널 투표 50%로 선정되는 이 팀의 후보는 오는 11월에 발표되고 최종 발표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LB.com은 김하성은 팬그래프 기준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인 WAR 4.4를 기록했고 팀 내 최고 타율인 0.275, 출루율 0.365, 장타율 0.429, OPS 0.794, 17홈런으로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며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루수 올 MLB 후보들의 공통 주제이기도 한 것처럼 김하성은 특별히 강한 타구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스팟에 맞힘으로써 이를 만회한다. 추격률 93위, 헛스윙률 91위에 랭크돼 있다며 나아가 이미 31개의 도루를 작성했고 계속해서 견고한 수비를 펼치고 있다. 수비 득점 세이브 DRS 10으로 이루수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뛰어난 수비 능력을 지난해부터 각광을 받아온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수비력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김하성은 수비력은 당연하고 공격력 또한 팀의 에이스로 급부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격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입니다. 데뷔 첫 시즌 117경기에서 54안타 8홈런 6도루 타율 0.20의 OPS 0.62에 그쳤던 김하성은 지난해 150경기에 출전해 130안타 11홈런 12도루 타율 0.25의 OPS 0.70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 주전으로 자리매김했고 올해는 139경기에서 나서 465타수 128안타 17홈런 31도루 타율 0.275 OPS 0.793으로 펄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즌에 부상 없이 마무리하길 바라며 도루는 이미 기록을 세웠고 20홈런으로 갈 수 있도록 3개의 홈런이 나왔으면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손세분 풋볼을 검색해주세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합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